네, 증명기초 이제 7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빠르게 아이패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어제 채널지기님께서 기대수 3기 슬랙에 이제 글을 하나 남기신 게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 그게 저희 증명기초 스터디에도 방향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공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어, 꾸려 나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잠깐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 정의 정확히 100% 이해하고 모두가 이제 그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함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라고 하셨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불편함하고 감상을 좀 위주로 바라라는 말씀이 그 슬랙 글에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음, 어, 일단은 그 증기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그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까지랑 이제 증명기초 스터디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제가 주로 이제 리딩하는 입장에서 제 불편함이랑 그 감상들을 조금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냥 하나의 예시로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고 같이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 오늘은 약간 이런 걸 해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어, 오늘 이제 특히나 구체적인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는 날이기도 하니 그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그, 그, 약간 무한도전 이런 MBC 같은 데서 한 건데 그 소개팅 자리에 가가지고 이상한 소개팅인가 해가지고 그 소개팅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이 그 귀에 이제 인이어를 꽂고 그 조종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입력하면은 그 소개팅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유발함으로써 그 개그 소재로 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냥 그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저도 약간 그 조종하는 거에 있어서 좀 개입을 할 테지만 오늘은 그 진짜로 못해도 좋고 저도 막히고 그걸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이동준 선생님이랑 김성현 선생님께서 음, 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은 앞으로 스터디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음, 결국에는 다 같이 이해하는 선이 저는 제일 그러니까 어제 이제 채널지기님께서 슬랙에 올린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뭐 정의 당연히 중요하고 뭐 정의에 따른 함이 당연히 중요하고 하는데 저는 다 같이 이해하는 선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느끼는 반대 증명기초 하면서도 제가 어, 부족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 거 인지하는데 그게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저번 주차 내용에서 그 내용 중에
크게 틀린 내용은 없는데 단계들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계들을 놓친 부분들이 이번 주차 준비하면서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들을 그냥 뭐 한 번 풀어보고, 물론 풀었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지만,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는 진짜 한 몇 달 전에도 해봤고, 그때 당연히 다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는 거는 솔직히 막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생각해보고 몇 번 돌려보고 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인데, 실제로 써 나가는 거는 정말 다 하려고, 이게 약간 그 게임으로 치면은 그 옛날에 그 포켓몬스터 골드 버전에 그 동굴 같은 완전히 깜깜한 그 맵이 있어요. 동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그 캐릭터가 막 움직여가지고 그 맵을 안 보이는 그 와중에 그냥 그 맵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그 다른 맵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 완전히 그 미로는 적어도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완전 깜깜한 미로를 이제 탐험하는 그 구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못 깼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가 그걸 외운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깨줬는데 약간 채널지기님은 그 맵을 이미 알고 있고 이제 뒤따라 가는 사람들은 거기 뒤에 이제 쭉 따라가기만 하면 이해는 되니까 그게 되는데 이제 막상 제가 그 미로를 가보라 하면은 어 그 녹록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함께 할 때 조금 음 더 잘 볼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제 저는 그 약간 단톡방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세돌 그 사범님 강연을 갔다 왔는데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딱 지금 이 그 스터디랑 맞닿아 있는 얘기 하나로서 그 복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바둑을 다두고 이제 복귀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 같이 그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룹 스터디를 하는 그런 바둑 기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 저는 약간 이세돌 사범님은 그 미술 작품 그리는 거에 비유하셔가지고 바둑을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들으셨는데 약간 비슷한 얘기로 물론 그 본인의 그런 어떠한 방법들은 있으셨지만 그걸 그대로 뭐 따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딱 이 스터디랑 맞닿아 있는 얘기만 하나만 하자면 저는 그 요리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명 기초 스터디 하는 게 왜냐면은 그 주어진 레시피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제 영상으로서 이제 레시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요리를 해보는 거죠. 이 참여하시는 참여자분들께서. 그러면은 다 각자 조금 뭐 그 전혀 그런 거 없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약간 이세돌 사범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혼자서 가능하고 그 실전 요리 그냥 글재로 실전 요리 나가고 거기서 그냥 식사 혼자 하셔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어서 이제 그게 가능하신 분인데 저는 이세돌 사범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잘못된 거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각자 맞는 단계와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한테 맞는 거는 그냥 혼자 요리 맛보고 이러면은 제가 아는 맛밖에 못 느껴요, 저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레시피는 사실은 이런 맛이나 이런 향이 이런 면들이 숨겨져 있어. 나는 근데 이거 조금 어려웠는데 이거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모르던 그 음식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세돌 사부님 같은, 이건 100%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그분은 그게 그다지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는 자기 바둑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 혼자서 이렇게 연구하고 한다. 근데 당연히 그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단계가 다르고 그냥 거기서 만약에 응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듣고 응용을 해서 우리 스터디에 적용시키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그 단계가 다르다가 그 이세돌 사범님하고 저와의 단계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어, 채널 영상을 제가 약간 그 교수님 영상을 약간 책처럼 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까 레시피라고 약간 비유를 드리긴 했지만, 당연히 수학은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교집합이 안 생기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데, 어, 채널 영상 내용들, 그리고 리딩 준비하면서 제 문제점을 도출해 봤는데, 약간 책처럼 생각하고 지금 그 영상들을 대하고 있더라고요. 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책은 이게 어떤 책이든 뭐 수학책이든 다른 뭐 문학 도서든 비문학 도서든 일단 저자가 있고 쭉 써놨잖아요. 그거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증명기초에서 그 나온 비유 중에 교수님이 이거 차를 뒤에서 밀고 가면 안 된다. 그 자기가 차 운전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을 듣는데 저는 100% 독자 입장에서 약간 그리고 스터디 준비한다라는 그 생각에 약간 그 내용들을 잘 따라가고 잘 소화하자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안 좋냐면 사실 증명 기초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걸 그 내용들을 따라와라. 그러니까 수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형식적인 내용들도 따라오지 말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증명을 그 색칠하면 생각하면 안 돼. 그 내용을 그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오늘 이제 입력값 주실 때도 어 내용을 기억해가지고 이거를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 타이밍이 이 생각을 왜 했는지 그 과정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증명을 써야 한다는 측면에서 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 given to 이렇게 주어져 있고 유리수 하나랑 그 무리수 하나가 그 사이에 존재한다. 입니다. 음, 어, 혹시 이 다음으로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드는 아이디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두 가지 실수가, 서로 다른 실수가 주어진 상황인데, 각각의 실수가, 음, 그 하위 분류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유리수 또는 무리수이다로 이제 실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에서 착안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때 있어서, 그러면, 하나, 어떤 A가 있어서 그 A가 유리수인 경우, 그리고 그때 이제 다른 실수 A가 유리수인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요거 봤을 때는 네 가지 경우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걸 처음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때 이 그 렉처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네 가지 하나를 다 가지는 않았고, 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제가 거기까지 이르는 단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의 경우가 하나의 뭔가 증명을 통해서 같이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가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해서, 어, 그것까지 여기서 바로 갈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여기서 네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바로 해드릴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혹시 김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그러니까 겹쳐도 좋고, 아예 완전히 다른 이야기 하셔도 좋고, 아니면 만약에 뭐 얘기할 것이 없다 하면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완전 다른 소리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네네네, 지금 괜찮습니다. 주어진 대로 생각을 네. 하고 해보면, Q는 음, 그 짝수랑 홀수에 대해서 2n 플러스 1으로 나눈 것처럼 Q랑 I에 대해서 등식으로 값을 부여해 준 다음에 그게 합쳐서 R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근데 Q랑 I를 R로 합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실수를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눌 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먼저 그러면은 지금 이동준 선생님이랑 김성현 선생님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그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이거 집합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부분을 이제 짚고 이걸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 생각 못 했어요. 근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레코드에서, 물론 이 레코드는 이렇게 당연히 인용할 수밖에 없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 단계를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려고 그걸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레코드에서 그 시작할 때, 음, 문제 나누는 거를 먼저 말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학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을 할 때, 음, 쉬운 부분, 알 수 있는 부분 나눠서 접근을 한다가 이제 첫 번째였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된 게, 그 사실 하나 전 단계가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케이스를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애초에 실수 주어지고, 실수는 무리수랑 유리수로 표현될 거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당연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이건 옳다가 아니라 이제 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음, 바로 이렇게 생각이 든 건 아니고 훈련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기본 투 디스팅크 그 리얼 넘버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게 그냥 리얼 넘버가 주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수직선에 그리고 여기가 뭐 A, B라고 잡아야죠. 왜냐면 기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양화사를 우리가 영어 유치원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물론 양화사 기호 쓰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거 부정 어떻게 하는지 이게 의존 독립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중요한데 어 잡으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일반화된 대상으로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변수 설정하는 거 그게 양화사에서 그러니까 증명기초를 할 때 양화사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하라는 거를 문제에 써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 내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때 양화사라는 개념이 양화사처럼 생각하는 개념이 많이 사용된다. 딱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양화사를 자세히 공부했던 거는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얼마나 많은 수학적인 문장들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안 흔들리려고 만약에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더라도 해야 될 거를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이제 좀 음, 저는 그런 측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투 디스팅크트 R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는 거죠. 이게 실수, A, B는 당연히 실수고. 왜냐면은 문제에서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저는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전체적인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각각의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그 특성들. 저는 이거는 이제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특성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의 생각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증명기초에서 했다가는 약간은 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사람들 생각 다 다른데, 그 기대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정의가 있고,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오케이. 아니면 X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야 될 레시피는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레시피를 최대한 그 자기가 만들어낸다. 약간 이런 그 모범 레시피가 있는 선에서 하는 거라 어쩌면 어, 기대수에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이거 하면서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것도 솔직히 잃는 게 또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만 가는 것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하면서 조금 조정을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두 분은 일단은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지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 있으면 어떤지 한번 말씀 듣고 넘어가고 싶네요. 없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요. 네, 음, 아까 처음에 강의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레시피의 비유가 저도 좀, 어, 생각을 많이 한번 해보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말씀인 것 같아서 네,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떤 면에서 그렇냐면, 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의 이해나 불편한 점, 이런 거를, 어, 왜 들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잘 없거든요. 저도 근데 처음 접하는, 입장이라서,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음,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비유에서 같은 레시피더라도 실제로 요리를 한 결과물은 조금씩은 다 달라지고, 그거에서 자기가 맨날, 그 레시피를 봤을 때 떠올리는 생각이 아닌 다른 거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만 이제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말씀해주신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 면이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같은 given to distinct are 이런 걸 봤을 때 음, 떠올리는 거를 이렇게 뭔가 한번 어, 자기가 떠올리지 못하는 걸 한번 들으면 어, 음, 어떤 뭐 제가 이런 걸 잘 모르기는 하지만 뭔가 어떤 지식이나 뇌 속에 이 인간의 뭔가 이해의 뭔가 한 덩어리가 있다고 했을 때 걔네 덩어리가 조금 이게 약간 이해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넓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걔네들의 지식들, 비슷한 종류의 지식들 간의 그런 결합도도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 저는 자세한 지식은 하나도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런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말을 듣는 게 저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음. 있겠다라는 일단 한 가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관련해서는, 어, 저도, 고민은 일단 많이 드는데, 아직 답은 잘 모르겠지만, 어, 약간의 저도 아주 오픈으로 열어놔서 모든 생각을 다, 어, 수용하고, 모든 생각을 다 말해 보시오라는 관점에서는 진짜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음, 중요한 거는, 레시피를, 그래도 레시피가 일단 있다는 거에서는 조금 뭔가 길잡이로서 또는 어, 그쵸. 길잡이로서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음, 저희가 이 똑같은 given to distinct are 이런 문장을 보고서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학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려고 여기 모인 거는 아니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냐고 하면, 수학적인 구조와 수학적인 문법 하에서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이해가 저는 나눠져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는 그런 레시피가 나중에 없더라도 그 레시피에서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레시피가 만들어졌을 그 이유나 그런 토대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쌓아서 레시피가 사라져도 이 똑같은 문장을 봤을 때 음, 그때의 그 레시피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수학적인 구조랑 문법을 기반으로 다음 생각으로 한 스텝 전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 그게 이제 채널지기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학은 그 생각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레시피라는 길잡이를 가지고, 그 레시피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거나 이해도나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어, 그런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범위에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아까 처음 말씀해 주셨던 레시피 비유가 충분히 저는, 여기에서도 들어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김성현 선생님 말씀해 주실 부분 있나요? 저도 이동주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고 오늘 네. 이렇게 하신 방법이 어, 제가 처음 말해보고 그 다음에 써주시니까 사실 제가
바로 쓰셨으면은 사실 생각을 저라면 어떻게 쓸까 생각을 안 해보고 바로 그냥 따라 음, 쓴 거 같긴 하거든요. 네네. 저번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네. 그런 게 음, 레시피를 직접 제가 적용시켜 보는 음, 거에서 시행착오를 해보고 레시피가 이렇구나 하는 거를 본다는 거에서 의미가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정말로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하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거 레시피 자체도 결국에는 채널직이 그러니까 이번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 증기수 3강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필요한 거는 뭐 레시피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채널직이님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접근한 방법, 이동주 선생님 접근한 방법, 그리고 김성현 선생님도 큐랑 아예 나눠놓고 이제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은 제가 저번 주 아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올린 것 중에 저는 이거 8가지로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되게 재밌게 그 3강, 1년 전에 3강에서 이제 그 질의응답 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랑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8가지를 보여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 무리수인 경우에도 이거 또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인 경우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너무 뭔가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제가 실제로 뜯어보고 제가 생각해낸 걸 토대로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들 생각 거기서 거기구나.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는구나. 일단 거기서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근데 나아가서 그러면 이 얘기 그러면은 얘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데 어, 그 8가지 경우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지금 이 스터디 방향성에 대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 해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아니면 안 될까? 이런 사고 과정을 서로 나눠보고 생각하고 해결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방식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럼 8가지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거의 저는 이번 주차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8가지 경우 뭐 4가지 경우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게 왜 잘못됐냐라고 한다면 음, 음, 텍스트처럼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봤던 거 책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맨 마지막 줄에 어, 사실 교수님께서 보이고자 했던 거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를 변형해서 쓰는데, 그리고 8가지 방법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이거는 채널지기님한테 그 여쭤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당연하잖아요. 8가지 경우 그거 다 보이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확실히 보였으면. 근데 그 방식은, 어,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방식하고는 약간 생각이 덜 된 방식이에요. 이거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안 한 상태에서 그 자기 자신 뭔가를 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약간 본능적으로 이렇게 3가지 경우 나눠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약간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피상적이다라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닌데 굉장히 피상적인 방법이다. 왜냐면은 피상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자기가 해야 될 걸 명확히 인지하고 그거에 따라서 쓰여져 나간다. 증명은 그렇게 구성된다를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제 말이 뭔가 빠르거나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저는 그 궁금한 거는, 네네. 어, 8가지 경우로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거에는 뭔가 생각이 좀 덜 된 방식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런 판단을 내리려면 뭔가 다른 지식이 있어야 그런 판단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그런 판단이 어떤 걸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8가지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게 네. 생각이 덜 된 뭔가 방식이다라는 아, 네네.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네. 그런 왜 다른 다른 생각, 무언가에 대한, 네네, 맞아요. 네.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사고, 이거 레시피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레시피로 얘기하면은, 아, 나 이렇게 하면 이거 요리할 수 있을 그러니까, 이거, 그, 네, 이거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면은 이거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제 딴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은, given two distinct real number라고 했으니까 일단 두 개는 주어져 있고, 거기에 there exists one 유리수, 무리수라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개념 김성현 선생님이랑 이동준 선생님 떠올린 것처럼 아, 이거 QI, 여기도 QI.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도 그렇고. 근데 근데 이제 내 생각이 어떻게 피상적인가를 알게 됐냐면 당연히 그 외부 지식, 아까 이동준 선생님이 궁금하셨던 것처럼 외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 생각이 피상적이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 외부 지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채널지기님 레코드를 봤잖아요. 보고 나서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랑 비슷하게 이동주 선생님도 생각을 했고, 그 1년 전 스터디가 열렸을 때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걸 다 듣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아직 그 내용들을 충분히 그러니까 외부 지식인 건 똑같은데, 외부 지식, 그러니까 A라고 칠게요. 지금 그 증명기초 원래 레코드를. A를 본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봤고, 이동준 선생님도 봤고, 김성현 선생님도 봤고, 또 다른 어떤 분도 봤고, 그 상황에서 A를 보고, 아, 이거는 사실 A 그 자체로 완전히 다 소화하기 어렵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몇 번 보고, 몇 번 더 생각해보고 하니까,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8가지 경우를 나누고 싶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근데 왜 그럼 그렇게 안 했지라는 관점에서 또 보게 된 거예요. 그 반복을 통해서 저는 그 같은 A라는 거를 몇 번 더 반복해서 봄으로써, 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진짜 이거구나를 이제 그렇게 발견을 해 나가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드리자면 외부 지식이 있는 건 맞다. 근데 그거를 어, 반복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아, 중요하긴 한데 그 개별 특성 요소로서 중요한 거고, 그 그냥 이거 같아요. 문제 이해하는 것처럼 영상에 나온 내용들을
그냥 따라가서 아 이거 이거겠거니가 아니라 음, 하면서 내가 차 운전해보고 아니면서 그걸 이제 틀려가면서 아 이거 이 다음부터 나 운전 못하겠는데 이 다음부터는 나 모르겠는데 그때 다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아 이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네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영상에서 레코드에서 이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가능한 한 방법들을 떠올려 봐라. 그런데 이제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제 그 방법을 택하면 안 되고 그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그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잠시만요. 그 적어놨는데 제 핸드폰에 적어놔가지고 어제 이동하면서 했던 거라. 이게 그 아까 이게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거 잠깐 넘어갈게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애매하면 안 된다. 그 구체적으로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파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것처럼 분해할 줄 알아야 된다. 분해하고 쉬운 것부터. 그리고 수학적으로 완성된 그 크게 이렇게 세 개 짚고 넘어가셨는데 당연히 그냥 듣고 넘어가기 딱 좋은데 그냥 듣고 넘어가면 안 되는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기반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일단은 이 문제 처음 시작 부분은 일단락된 것 같고 어, 지금 이렇게 스터디 운영하는 이런 방식도 어,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음, 네, 남성환 선생님, 혹시 조금만 더 문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각각 그 방금 선행 지식에 네, 대해서 조금, 문의를 드렸던 게, 어,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조금은 생각이 들었었던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레시피가 있다는 사실을, 음,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인정을 하고 또는 그거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레시피가 있다는 거를 어, 알고 가는 거는 그걸 바닥에 깔고 가는 거가 맞냐 틀리냐 했을 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음, 어떻게 생각했냐면 레시피 이거 있는 게 맞다. 그리고 레시피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레시피가 어떤 과정에서 이게 나왔고 그 레시피에서 벗어난 예를 들면 케이스를 8가지로 나누거나 4가지로 나누는 거가, 어, 그거에 대해서는, 레시피를 어떻게 보면 벗어난 건데, 이 벗어난 거는 된다면 왜 되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만약에 그런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레시피를 따라서 공부하는 거의 의미가 레시피를 하나하나 그 한 줄 한 줄이 적히기까지의 그거를 뜯어본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레시피를 뭔가
네네. 암기를 하는 건 당연히 지향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걔네들을 계속 배제하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약간 음,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근데 이게 그 레시피에 대한 전반적인 그 얘기가 될 것 같고, 당연히 여기에 결부되는 게, 그러면은 레시피 1, 2, 3, 4, 5, 6, 7, 8, 9, 10 다 외워? 아니면은 이거 이해해? 이 얘기가 되는데, 어, 스터디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저도, 그러면서 저는 제, 저라는 한 개인이 그냥 생각한 내용이고, 당연히 틀릴 수 있고, 고쳐나가고 싶고,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근데 음 근데 그런 한편으로는 저는 이 방향이 맞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나름으로는 잠정적인 답이에요, 이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아까 그 레시피를 읽는 거는 아는데, 사실 이거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없어도 된다가 저는 이게 핵심이고, 그 바둑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석 외우고 정석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여기서는 다시 그 첫 번째 장에 나왔던 이 단계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단계가 다르다. 어, 어느 정도 아마추어 레벨에서 승률 올리고 즉각적인 효과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프로가 될 생각이 없고, 음, 나는 그냥 수학 이 정도로 알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선에서는 정석 외우고 바둑에서도 그 수학에서 레시피 외우는 아까 이동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해 한 줄 보고 이해하고 이해를 하던가 아니면 외우던가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 수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수학을 막 나는 그냥 알아 그냥 아 저렇게 하나 보다 정도까지만 알면은 오케이인 것 같아요. 바둑도 똑같아요. 외우면은 일단은 그 당장의 승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본인의 사고력 자체를 신장시켜준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는, 그 한계는 명확해요.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마추어 정도에서 승률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고, 아, 나는 그냥 이걸 통해서 나는 내 생각을 조금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 꼭 수학이 아니어도 돼. 아니면은 정반대로, 아, 나는 수학을 해서 프로가 될 거야. 나는 대학원 가서 박사까지 하고 수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 두 가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외우거나 그 하나하나를 뜯어보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바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석 같은 거를 그 규범으로, 인공지능이 규범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상황마다 내가 두고 싶어 하고 내 메시지를 담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안 담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외우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 나는 내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자폐적인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딛고 싶은데, 나는 관점에서는 그 레시피가 약간 이제 거대한 진짜 그냥 그때부터는 레시피가 아니고 가이드라인 같아요. 가이드라인. 이때부터는 좀 용어를 바꿔 쓸게요. 아, 저렇게 하면은 적어도 안 틀리겠다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도 8가지 방법 나누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보여야 되고,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찰 하나 보내보는 그런 느낌으로 그 계속 다 처음에 안개로 쌓여 있잖아요. 옵저버 하나 이렇게 보내고 오버로드 하나 보내보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사회생활 같은 거에서도 당연히 아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외워서 행동하면 되겠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먹힐 수 있겠죠. 근데 그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대처 능력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대처 능력.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저번에 이동준 선생님께서 그 질문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 게 그게 5주차 첫 번째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이해랑 갭이랑 같은 거냐. 그러니까 갭을 채워서 공부한다라는 거랑 자기가 이해해서 나가는 거랑 그 이게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음, 그러니까 그때 답변이랑 살짝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실행해 가면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갭을 채워야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갭을 채워야지라는 말도 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은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책에서 그렇게 했으니까랑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진짜 그냥 각각 스터디 원의 이해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해랑 갭이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맞는데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아까 그 상황 대처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상황 대처를 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상황 대처를 잘했으면 갭은 없겠죠. 물론 내가 하는 그 상황 대처 능력에 약간 그 부실함이 있어서 논리적인 빈약함이 있어서 거기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발생하는 오류는 정말 건강하다고 보고 거기서 이제 이해를 하려면 무조건 갭이 없어지냐. 이거는 당연히 갭 생길 수 있죠. 하는 자기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공부에서 갭 무조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갭은 결국에는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근데 당연히 저도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와중이고. 근데 그냥 약간 그 입력, 출력 이렇게 외워 혹은 이해해 아니면 이렇게 따라해 이거 레시피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갭 채울 수도 있겠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방비가 되는데, 어, 애초에 거기로 이제 업저버를 한 번도 안 보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계속 미지의 세계로 닫아놓고, 아, 내가 아는 선에서까지만 나는 볼 거야. 근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프로의 레벨이 아니니까.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오케이니까. 그러니까 딱 수능 수학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외워도 되긴, 그 문과 수학, 지금은 뭐 교육과정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형 외우고 그 시험에 나오는 그 몇 개 문제는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은 그대로 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수학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래도 살짝만 얘기한다면 저는 어
지금 와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외우고, 그러니까 제시된 레시피 표면 따라가는 거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딱 지금으로만 말씀드리면. 음, 네,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다른 생각 있으면은 뭐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책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좀 어떤 의도이신지는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하게 음, 된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방식에 있어서, 어, 그 방식, 책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를 구체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만 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네, 있어서. 이제 이 문제를 네. 풀어가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예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책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는 레시피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석을 보여줘. 당연히 정석이잖아요, 지금 보여주신 게. 물론 이건 정석이 아니야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그거를 같이 이제 계속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성현 선생님께서는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저는 이번에는 따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어디까지 했냐면 저희가 그러면 분류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야 될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명확히 갖고 있는 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야 될 것들을 알고 두 번째로 음, 보여야 될 것들을 자기가 그 판단하고 감별하지 않고 보여준 대로만 하면은 이 다음부터는 진짜 외운 대로, 그러니까 들은 대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건 다행히도 이제 제가 이제 책처럼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나아갈 수 있겠다. 왜냐면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이니까. 이걸 당연히 그 가이드라인을 받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서 만들어 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레시피를. 그리고 그게 옳고 틀리냐로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겠다라는 거고, 그, 그 이면에는 사실 채널지기님은 애초에 이 생각을 하도록 그 영상을 찍었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인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음, 여기서 이제 진짜 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리얼 넘버 당연히 그냥 막연하게는 누구라도 그러니까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 더해진 거는 그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도 알 수 있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벤 다이어그래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전 생각을 안 했죠. 왜냐면 저의 눈에는 이거 문제 이해해서 이미지로 이해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저는 그 단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스텝 넘어갈 때. 분해를 해야지를 외운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책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단계를 생각을 열심히 안 하면은 2번을 외우는 거예요. 저는. 분해하고 쉬운 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이걸 뭐 이해라고 표현하면 이해를 하는 거고, 암기라고 표현하면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해야 될 생각은 이거였던 거죠. 두 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음, Q랑 I 합집합으로 이제 R이 정의가 되니까 그럼 일단은 그럼 Q에 대해서 한번 분해해 보자. 이거는 너무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갑자기
스크래치 페이퍼 쓰겠습니다. 하고, let, x, y. 이거는 외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건너뛴 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생각을 명확히 안 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렵게 생각해서 뭐 무의식적으로 해가지고 뭐 뛰어 넘어갈 수 있다. 이거는 근데 그 본인이 진짜 나중에 프로 레벨 수학자 돼가 진짜 창작할 때는 그게 저는 통용된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거 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거 단계들 하나, 아, 이거는 이런 맛 나는구나. 그 음식 이렇게 쫙 깔아놓고, 아, 이 스프, 이거는 이런 맛 나네. 이 향신료는 이런 맛 나네. 이거를 아는, 알고 해야 될 단계지. 재료 만들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예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책으로 생각했으면은 이거부터 나왔겠죠, 저는. 이거 생각하고 2단계로 건너뛰었는데, 사실은 이거 보고, 이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숫자로 매기긴 싫은데, 아마 이 생각의 과정은 조금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이고, 이걸 보이고, 그 스크래치로 let x, y, q 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레코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그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아, 저렇게 했나 보다 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아, 저러면 되겠구나. 가 이제 책처럼 받아들이는 요소가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 나눠보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된다라는 게 지금 하나의 이제 간단한 예시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시로서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번까지는 다 오케이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 표시 한번 해주시면 그, 그 화면에 대고 해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김선영 선생님 잘 안 보입니다. 그 머리는 보이는데 이게 그 화면에 대고 그냥 왜냐면은 네네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럼 잘 된 것 같아요. X, Y를 유리수로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조금 뜯어보고 싶은데 또 1번이 또 중요한 생각이 되는 게 어, 크기 관계는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명확하게 잡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쓰고 싶어요. 크기 관계, 왜냐면은 떨어져 있는 거니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수학에서는 거리와 간격, 이거를 생각하고 싶어 하니까. 애초에 연산이 있는 이유도, 덧셈이나 뺄셈이 있는 이유도, 이거 사실 수직선에서 생각하면 간격 알고 싶어서잖아요. 이 차이 알고 싶어서잖아요. 차이 만들어내는 게 뭔지 혹은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거 크기 관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저는. 여기까지도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외운 게 아니죠. 아, let x, y is 뭐 elementary of 유리수 하고 with y is bigger than x 외우는 게 아니죠. 이거 그림 보고 한 단계 보고 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거를 훈련을 해라가 그냥 그 내용이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도 오케이 된 것 같아요. 이거 한 줄 우리가 잘 적은 것 같아요. 이거 넘기면 안 되겠네요. 그냥 여기서 추가를 하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틀렸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 생각은 그 내용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접근 방식이 틀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어,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덜 됐었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방식에 있어서. 근데 한 주 한 주 거듭됨으로써 조금 더 그 베일들을 열어가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적당히 섞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조금 이렇게 진행해보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 이거는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여쭤보면서 혹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다라면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좋고 이런 방식이면은 그 적당히 절충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전층에서 하나 잡듯이 그 값 하나 의존되게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살짝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얘네들은 유리수고 여기 이제 하나 보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일 거냐 이 생각을 이제 드는 거죠. 저는 이 그림 하나 새로 그리는 것도 조금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자기 생각 그 도움닫기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그림 봤을 때, 아, 적당히 가운데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가운데에 있는 표기하는 것도 유리수고,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걸 Z라고 두면은 유리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 그 점프 뛰는 생각이 있죠. 갭이 약간은 느껴지죠. 이 꼴로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외부 지식들을 토대로 자기가 가져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조금 쉽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런 방식의 그런 사고력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됐다라고 보면 이 다음부터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인다라고 했을 때 어, 이렇게 쓰고 이거를 이제 보이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때 Z는 아마 사실 이 갭이 조금 시원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딱 잡는다 약간 이런 정서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유리수에 대한 개념들 감각들 이런 게 많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 길러져 있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여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혹시 드는 생각 있으시면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여기선 한번 여쭤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여쭤봅니다.
음, 지금 프로포지션 1에서 유리수 XY 사이에 또 다른 유리수인 Z가 있는데 그 Z는 X 플러스 Y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다라는 명제를 네, 증명을 하려면 네, 음, 저 X가 Z보다 작고 그다음 Z가 Y보다 작다라는 거를 또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음, 이렇게 증명이 된다면 어, 네. 증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성현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까지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말씀드리는데 정답을 맞추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모두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더 잘 맞춘다고 해서 더 뛰어난 뭔가도 아니고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거 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왜냐면은 그 대충 외우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 진짜로. 아는 척 하려고 하면 이거 한 그냥 깜질 10번 쓰고 외우면 되죠.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근데 저희도 다른 문제, 이거 맞췄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다른 문제 그럼 다 풀 수 있냐? 아니,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냥 이 순간에 맞춘 거고, 그거를 그냥 잘 기억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진짜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진짜로 모르겠으면은 이걸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걸 듣는 입장에서도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짜로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딱 보자마자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 네, 혹시 그 무리수가 저는 떠올랐는데, 여기서 네. 무리수를 끄집어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음, 거지? 그냥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감사합니다.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건, 지금은 저희가 실수 사이에서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유리수 하나 뽑아 놓은 상황을 가정하자. 이걸 조건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잡아놓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무리수를 지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다 보면은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진짜로. 이거 그냥 뭐 억지 공감 이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까먹어요. 그래서 이거 그림 그리라고 하는 거고 진짜로 실제로 자기가 써놨는데도 하다 보면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약간 오늘 바둑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그 바둑 둘 때도 생각 안 하고 두는 수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냥 두니까 그러니까 손 가는 대로 둔다가 딱 이 표현인데 어느 순간 인간인 이상 100%그 의식적인 생각으로 그 작동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거기서 이제 바로 잡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이 생각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일단은 이동주 선생님 제가 말씀 이제 다뤄보자면 어, 그 이동주 선생님 생각에서 저는 이제 크게 이거는 멋지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것도 나눔 생각 적용시켰다라는 거에서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한 덩어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한 덩어리로 생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사람마다 그 방식이 다르고
배워야 될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배워야 된다고 봐요. 이거 분해해서 생각하는 거. 이게 더 쉽잖아요. 이거 한 번에 생각하는 것보다 x보다 y가 이거 잘못 썼다. z고 이거 근데 이게 z고 이게 y고 네 이거니까 이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두 개 한 번 하고 두 개 한 번 하고 이게 훨씬 쉬우니까 이 방식은 저도 배워야 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짚어주신 대로 연산이 진짜 되는 거냐 이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생각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그러니까 김성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뭘 어쩌라는 것이냐 이 생각을 하신 거고 거기서 이제 뭘 어쩌라는 것이냐를 계속 문제를 보고 바로 잡는 거죠. 음,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를 계속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보여야 될 게 지금 뭐냐면, 프로포지션으로 보여야 될 걸 쓴 거죠. X, Y가 유리수라고 할 때, 그리고 X보다 Y가 크고, 그 상황에서 나는 Z 뽑을 거고, Z는 이런 상황이고, 어, 이거를 안 썼네요. 그 Q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음, 이게 명확하게 써져 있었으면, 김성현 선생님은 그런 그러니까 무리수 생각을 안 또, 안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너무 1시간 20분 동안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네, 한국어 발음이 안 되네요. 근데 오늘은 좀 수학 얘기,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 얘기라기보다는 방향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도를 좀, 그러니까 진도 나가는 건 당연히 하나하나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수학적인 얘기하는 게 모두한테 이익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되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외우는 거랑 텍스트북으로 생각하는 거랑 진짜로 내가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음, 뭔가 뭐 싸움 전쟁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비유로서 그냥 링 위에 내가 실제로 올라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텍스트북으로 그 제가 복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복싱 배우는 걸 그냥 100% 비유로 말씀드리는데 진짜 링 위에 올라가는 거랑 그러니까 체감하는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를 눈으로 읽고 넘어가는 거 혹은 귀로 듣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랑 각 단계에서 체감하는 거랑 화각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산하는 거를 진짜 보이고 싶단 말이죠. 연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주장이 다른 사람한테 받아들여지려고 지금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연산 되는 거를 보여야겠네가 이제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오케이인 것 같죠? 오케이 되면은 한번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lem마로 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아예 이게 흙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쓰자 정도가 되는 거지. 저 가이드라인이래. 외워야겠다. 혹은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따라가면 되겠네. 다 아닌 거죠. 진짜로 내가 내 레시피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연산을 할 건데, 연산이 되는지를 할 건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lem마를 쓰고, 음, 그러면 이 lem마는 새로운 스테이트먼트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지는 되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렘마 1 외워야지. 솔직히
이거 저 증명기초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생으로 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 혼자서 이제 공부했을 때는 그 이해라는 말 아래 가장된 암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뇌를 어떻게 이해, 암기,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호작용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나름대로, 네, 딱 이 말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해하고, 나름대로 암기, 그 와중에 그 이해를 반복하면서 나름대로 암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경로를 택하지 않겠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로를 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라고도 어느 정도는 그러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과정도 없었으면은 모르겠네요.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행시켜 보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산인 거죠. 유리수가 진짜 연산이 되는지를 우리는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잡는 그 개념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약간 제가 지금 지능상에 써놓고 나서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여러분들께 한번 들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첫 줄로. 그러면 그 두 번째 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 떠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처음 생각하는 거고, 그 외운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던 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벅거릴 수 있고, 아, 이 경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말하는 거랑 자기 생각하는 거랑 그 또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지금 이거 한번 같이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그 XY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유리수 연산을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맞추는 거 안 맞추는 거 안 중요한데, 이거는 맞추려고 그, 말씀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같이 가던 곳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딱 이 정도 느낌으로 하는 거라, 이 다음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네, 네.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보이고 싶은 거는 이게 연산이 된다. 유리수 연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그 반복을 통해서 어, 어떻게 보면 암기가 된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약간은 조금 그거 이외의 내용을 조금 드는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네네네. 네, 그 이전 장에서 음, 2분의 x 플러스 y라는 값이 네. 있었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네. 된다라는 거는 어, 두 유리수를 더했을 때도 유리수일지 음, 하나와 네. 이게 만약에 유리수라고 했을 때 그러면 분모를 유리수로 하고 분자를 유리수로 하고 분모를 유리수로 했을 때 그러니까 나누기를 했을 때도 유리수가 되는지 이 두 가지로 음. 또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도 자세히는 이제 명확하게는 수학적으로 기술은 못하는데, 사실 곱하기는 나누기 역연산이다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 네, 그래서 그냥 곱하기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저도 어떻게 썼는지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XY 유리수 그 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쇼대 더해서 유리수고 곱해서 유리수고.
그러니까 문제 분해한 거죠. 이 연산에서도 사실은 이거 당연히 보이시겠지만 x 더하기 y 하나 있고 x분의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y 있는 거고. 음, 그러면 이거 보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렘마 프루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그냥 구체적인 값 잡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이거 통분하는 거죠, 이거. 당연히 뭐 A, B, C, D 정수고 A랑 C 같은 경우에는 0 아니게 잡으면 되니까. 이거는 음, 유리수 정의를 보였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이제 이런 개념들 쓰기 위해서는 여기서 유리수라는 정의가 필요하겠구나. 저는 만약 외웠으면 그냥 이거 쓰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여기서 유리수 정의가 진짜 이 순간엔 필요하네요. 왜냐면은 A씨가 0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데? 이 갭이잖아요. 근데 아마 유리수 정의에서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할 거니까. 우리 그 정도 기본,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외부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그걸 이제 활용해서 외부 지식을 그대로 읊는다 이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필요하겠네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조건에 의해서 AC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 곱해도 0이 까지도 오케이고. 그리고 12랑 이거 다 더해도 당연히 정수겠거니. 여기서 그러면 정수에 대한 저번에 이동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거 그러면 정수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것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생각들이 이거를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필요해가지고 지금 내가 쓰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이제 증기수 범위를 넘어가는 얘기이므로 됐다 치고, 그러니까 정수가 닫혀 있는 거는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인다고 하고 이제 전제하고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정수 안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거 유리수겠네가 보여지는 거죠. 대충 이렇게 쓰고. 덧셈에 대해서 이게 닫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곱셈은 훨씬 쉽겠네요. x, y 곱해서 a, b분의 이거 곱해버려가지고 당연히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이유로 이걸 이제 바이 시밀러 1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위에랑 똑같이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스킬이 있다라고 그냥 레코드 삼은 거에서 그러니까 레시피 삼은 거에서 그냥 이 정도 있었다 정도 참조점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이렇게 했었지. 근데 나는 지금 생각했을 때 나 이렇게 할 건데가 더 중요하고 크다. 그거인 것 같아요. 음. 그럼 lemma1 보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거 보고 어, lemma1이 안 됐다라는 생각도 안 드네요. 그쵸?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렛마를 몇 번 더 쓸 것 같으니까 1이라고 일단 해놓으면 이제 그러면은 이거 사용해서 프로포지션 1을 쓸 수 있겠느냐?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일단은 지금 한 거 다시 한번 짚고 가면 이거 한 거죠, 지금 저희가. 이것만 하면 되겠네. 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요번에는 이제 프로포지션 1을 완전히 증명해보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렛마이를 써야지 프로포지션 1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힌트는 이제 연사님을 일단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프로포지션 1을 증명하려면 두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연산 되는 거, 유리수 연산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유리수가 닫혀 있음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Z가 X, Y 사이에 잘 들어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이면 되는데, 연산에 대해서 저는 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이 잘 된다라는 걸 일단 단계별로 보이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5분, 10분 기다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 충분히 천천히 가지시고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이디어 드시면은 그냥 그 채팅으로 그 줌 채팅으로 그 알 것 같다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그 조금 오늘 8주차 그리고 앞으로 증명기초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맞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어 이런 힘을 기르는 것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 만들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연습 중 제일 중요한 연습인 것 같아서 네 이거는 다 같이 그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걸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외워서 하냐 아니면 뭐 이해해서 하냐 레시피로 보냐 뭐 가이드라인으로 보냐 여태까지 모든 내용들이 이 단계 하나 보이는 걸로 구체적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도 그 생각 과정 중에 하나로서 다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거 발견해 나가는 것으로 공부가 이루어지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로 수학뿐만 아니라 그냥 본질적인 사람이 갖출 수 있는 사고력 훈련으로서도 정말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저 혹시 그, 네, 아까 채팅방에 남겨달라고 하셔서 일단 채팅방에 네네. 네, 확인했습니다. 올리긴 했는데, 그럼 조금 일단 더 생각을 해보고 있으면 되려나요, 지금? 아, 그러면은 김성현 선생님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지가 있다고 보고 지에 대해서 저희가 네, 만들어 놓은 그 네, lemma가 계속 그 더하기 빼기 연산이 된다는 거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 XY 잡고 G를 잡아서 거기서 그 음, 숫자를 더하고 빼고가 해봤더니 된다. 그게 네, 저희가 써놓은 네, 레마로 증명이 된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이거 한 되지 거죠. 않을까. 네, 이거 네,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단계를 잘 쌓아 올리셨습니다. 근데 랩만은 그러면 확실히 됐고 이제 프로포지션 1 증명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바로 떠오르진 않네요. 네네. 어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동주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는 그 김성현 선생님 어 다음 단계를 음, 만들어 가는 거에 있어서 이거는 김성현 선생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 와중에 그 이동주 선생님 그러면은 그 한 문장 대충 채팅으로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 있으신 거. 그 저한테만 그룹 채팅으로 하지 마시고 혹시 저한테 따로 보낼 수 있나요? 잠시만요. 그 뭐 호스트한테만 이게 되나요? 수신자 설정이 되나요? 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로 지금 보내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그 이야기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냥 막 완전한 문장으로 안 쓰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 다음 단계에 그냥 하나. 음,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살짝 다를 뿐이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어 그러면 김상현 선생님하고 약간 대화를 함께 나눠보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저도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나는 이 다음으로 모르겠어. 못 나아가겠어. 계속 그 연속이었고, 넘어가게 됐던 계기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나 레시피를 봐서. 이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의존되지 말자. 그러니까 의존과 독립으로 우리가 양화사를 생각했던 것처럼 거기에 의존되면은 거기에 따라 계속 잡히는 생각
밖에 못해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저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김성현 선생님께서 아, 나는 이거 다음으로는 여태까지는 오케이인데, 난 이거 다음은 모르겠음. 지금 이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아가는 게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저는 딱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럴 거고, 계속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뭘 할 줄 모르겠으니까. 그럼 그냥 사실 이게 좀 영어로 적혀 있고, 여기서 오는 그 괴리감도 사실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천천히 그냥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XY 유리수 안에 있고, X보다 크다 Y는, 그러니까 자기가 왔던 길들을 잃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좀 큰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그림 토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유리수인 거 잡은 시점에서는 이 그림으로 살짝 바뀌었고, 뭐 달라진 건 없겠지만, XY, Z가 그냥 유리수이다라는 게 지금 확실하게 그 속성이 부여된 상태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게 lemma에서 Z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을 통해서 Z 잡을 수 있어요까지를 lemma에서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 전 단계를 알고는 있는데 활용하지 못해서인 것 같거든요. 이걸 활용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걸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왜 활용할 거냐면 Z가 유리수 연산이 돼가지고 Q에 있는 거를 난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 1이라고 쓴 다음에 바이 렘마원.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Z 이꼴 이러면 끝나죠. 그러니까 이거 한 단계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게 그냥 다음 줄에 쓸게요.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왜냐면은 Z 이렇게 잡겠다고 했고 다 보장이 되잖아요, 지금. 바이렘마 원 보이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고. 네, 연산이 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프로포지션 1이 있고 렘마 1이 있었는데 렘마를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따라오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프로포지션 1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던 거죠. 그냥 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 하던 거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써서 하는 거고. 인간이 그게 다 됐으면은 그 아인슈타인이나 뭐 폰노이만도 글씨 쓰면 안 되죠. 머리로 다 했어야 됐죠. 근데 그 사람들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그게 당연히 인간인 거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뭘 하고자 했는지 그 세이브 파일을 잘 떠올리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어 되게 역설적인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과거를 잘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포지션 1 때 그 내가 사이즈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것 때문에 lemma가 나왔는데 lemma 하느라고 프로포지션 1이 살짝 빠져 있는 상태에서 lemma를 보였으니까 이거는 갖다가 넣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는 반대로 됐는데, 뭐 그건 뭐 쓰다 보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단 보였어요. 그 다음 단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김성현 선생님한테만 여쭙겠습니다. 그, 이거 다음에 2번을 하고 싶은데 뭐 하면 될까요, 저희가? 지금 제가 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어, 음, 그러니까 답을 내라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싶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맞추지 않아도 돼요. 또 설명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그 지금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모르겠다도 오케이입니다, 저는. 바이 렘마 원으로 네, G가 이제 G를 잡아서 그게 Q보다 네, Q에 속한다는 게 됐으니까 네, 네, 끝난 건가 싶은데 네, 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하나 뭐 숫자를 잡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음, 끝난 건가가 뭐가 그 끝난다고 생각하신 거죠? 프로포지션 1에 대한 증명이 됐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그렇게 지금 이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 의견 표현인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Z는 지금, 음, 어? 저도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저도 그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네. 저도 그 김성현 선생님 말씀 듣고 네. 보니까, 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여기서 저희가 네. 애초에, 조금 처음에, 조금 뭐랄까요, 갭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2분의 x 플러스 y를 떠올리는 부분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2분의 x 플러스 y를 왜 이게 우리가 잡았냐, 요거로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x랑 y, 서로 다른 x, y라는 유리수 사이에 있는 걸 잡고자 요거를 떠올렸던 거라는 점에서는 네. 김성현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값이 유리수기만 하면 유리수 있는 거구나 하고 넘어갈 수는 있다. 저도 요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네네. 근데 그 이제 남성화 선생님께서 거기가 한 스텝 더 해서 어 생각해보자고 해주셨던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기에도 갭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보여주려고 하셨던 의도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음, 음. 진짜 저 2분의 x 플러스 y가 x, 음, y 사이에 있는 값인 거냐까지 가면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이제 갭이 더 채워지는 느낌이라는 생각은 음, 들었어요. 네. 어, 이동주 선생님 말씀이 다 설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2분의 x 플러스 y로 잡는 순간 연산만 하면 끝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잡혀 있으면. 근데, 음, 이거는 이제 저번 레코드 때도 살짝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번 주 했던 내용이랑 지금 똑같은 걸 했잖아요. 근데 방식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걸 보이고 싶었던 거고, 그게 사실 이거 한 문제 빨리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가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것도 우리가 이끌어낸 것도 사실 2분의 x 플러스 y는
여기서 물론 끌어낼 사람이 있다라고 봐요. 가능하다라고도 봐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거죠. 만약에 이거 우리가 못 잡았으면, 못 잡았어도 문제 풀어야죠, 이거. 그렇지 않, 그,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잡아, 만약에 이거 난 죽어도 2분의 x 플러스 y 못 떠올리겠다. 나는 그 상황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이제 보일 거거든요. 만약에 나 x, z 이거 아니라고 하자. 못 잡았다. 근데 그래도 이거는 되지 않겠, 되나? 일단 연산까지는 되죠. 왜냐면은, 음, Z를, 그러니까 다르게 잡으면 되죠. 난 모르겠는데. 바로 음, 약간은 말이 엉키는데, 다시 그러면은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Q, XY가 Q에 지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리수로 들어가요. 그리고 X랑 Y 중에 이제 큰 건 알았어요. 근데 Z가 있대요. 그리고 그 사이에 Z가 있으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lemma 1에서 X 잡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잡았죠? 이런 식으로 잡았죠. 이런 식으로 잡았죠. 어, 지금 구체적으로 써보니까 무조건 잡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lemma 1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뭐 2가 됐든 3으로 나누든 이 유리수 덧셈이랑 곱셈을 통한 연산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꼭 2분의 이걸로 그걸 떠나서 근데 여기까지는, 네. 네,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까지는 꼭 필요한데, 그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이 생각을 떠올리는 거랑 유무랑 별개로, 우리가 잡든 못 잡든지 간에, 그거는 일단은 차치해 두고,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결국에 Z가 X랑 Y 사이에 있으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2분의 X 플러스 Y가 당연히 그 논리상으로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는 당연한데, 이게 진짜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은 독립적이란 말입니다. 예, 이건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잡으면은 편하더라, 되더라. 그래서, 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여야 될 게 이걸 보이는데, 2-1로 이걸 보이고, 2-2로 이걸 보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합치면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끝날 거예요.
여기 이 사이에도, 어, 약간 재밌는 꼴이 나오는데, 그거를 빨리 잡, 얘기를 해보면은, X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Z가 이게 되고,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돼가지고, 어, 유리수 연산한 것도, 음, 이 범위 안에 잘 들어간다. 이것들을 사용해서. 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조건이 계속, 들어갈 거고, 음, 일단은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통해서 더 매끄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생각을 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잡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는 게 오늘 이제 했던 걸 그대로 반복하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하고 끝냈었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또 했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저는 조금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잠깐